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제가 주간에서 유일하게 자신 있어 하는 남자 농구까지 없어버리면서, 어, 여자 종목은 제가 진짜 싫어한다고, 경기를 보는 것 자체도 싫어한다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알지도 못하는 뭐 아시아 챔스라든지 뭐 해외 축구라든지 제가 해외 축구 조합표를 3달 이상을 졸업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나이가 노쇠화가 되면서 새벽에 이제 밤을 억지로라도 뭐 커피 마시면서 몬스터 음료수 마시면서 밤을 새고 이런 게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새벽에 경기하는 해외 축구를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분석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 틀은 관전입니다. 경기를 못 보면은 분석이 안 돼요. 이 팀에 지금 누가 잘하는지,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그런 파악도 안 되는데, 그거 한다? 그러니까 해외 축구는 자연의 순리 같은 느낌으로 좀 졸업을 했었는데, 아시아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느바가 아예 없었다 보니까, 운명을 잡으러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해외 축구는 별로 기대치가 없어가지고 많이 탑승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저 혼자 열심히 탑승해갖고, 어,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쉽게 됐고요. 네, 느바가 후반기 개막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게시글로 공지를 드렸지만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변경된 점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선 이 경기, 제가 이건 정식 조합으로 나간 경기가 아니지만 이 경기 오늘 칭찬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경기였어요. 레이커스랑 샬럿 경기가 샬럿이 역배승이 났고 기준점 대비 완전 생 해건도 경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라스 어플 가서 이거 해외 배당 변동 사항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바 쪽으로 그냥 번지 점프하는 경기였어요. 그냥 진짜 아시죠? 자유로 드롭 타는 경기였단 말이죠. 오바 쪽으로 기준점이 224.5에서 229.5, 5점이나 그냥 수직 상승했던 경우는 저는 세별 분석해보고, 야, 이거 양팀 맞대결, 페이스 수치 95.5, 이렇게 느렸고, 그리고 직전 경기 박스 스코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AD가 40득점 이상 기록하면서 혼자 원맨 하드쇼, 원맨 쇼를 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AD 없죠. 그리고 돈치치 복귀하고 나서 오질나게 못하고 있죠. 오늘 경기도 오늘 패배 원흉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샬럿 경기 치고 기준점도 높고 이게 오바로 왜 몰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언더가 보인다. 이렇게 공지를 드린 바 있었는데 아주 시원한 해언더 경기가 나왔죠. 빠꾸 없이. 자, 이제 병는 점을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평소에 1 영상 했잖아요. 뭐 시간대는 랜덤이었지만 NBA 영상만 업로드했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업로드됐는데 2차 영상이 새벽 시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새벽 시간이건 아니면 아침 6, 7시 이런 때건. 왜냐하면은 솔직히 지금은 새벽에 2차 영상을 올려도 상관이 없는 게 후반기다 보니까 결장 이슈가 그렇게 예민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올리는 이유는 심판 정보가 이제 새벽 시간에 풀리죠. 배정이 발표가 되죠. 심판 정보를 분석할 수가 있고 해외배당 흐름을 현저하게 참고할 수가 있죠. 근데 해외배당을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 썼으면은 오늘 레이커스 오바 깎겠죠. 5점이나 오르는 경기였는데. 제 생각하고 해외배당하고 일치하면은 좋아 보이는 정도가 막 5점이었으면 막 7점으로 상승하고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해외배당을 맹신하고 그런 수준 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결장 이슈를 좀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죠. 근데 대부분, 뭐 핵심 선수들의 출전 여부, GTD는 슈터라운드, 경기 시작 막 15분, 20분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거는 뭐 새벽 영상에서 결장 이슈를 자유롭게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중점이고 2차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1차 영상 지금 녹화하는 이 영상에서는 초안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안본. 왜냐면은 제가 이걸 하면 난감했던 적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와 이거 레이커스 영상에서 레이커스 오바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르브론 GTD 회색깔 GTD 상태가 되면서 기준점이 막 6점, 7점 어느 방향으로 좀 내려갔다든지 이런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제 해결이 가능한 그런 2차 영상이 매일 NBA가 뭐 3경기, 4경기 이런 날 있는 거 아닌 이상 새벽에 어지간하면은 업로드를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너무 길었고 오프닝이.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바뀐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시면 아시겠죠. 핵심 포인트는 우선 후반기 첫 경기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전반기에 결국에는 어느 반 데이터 싸움입니다. 어느 반은 뭐 정말 재수없게 뭐 자유투 1팅 언더, 0.5 언더, 뭐 1.5 언더 뭐 이런 거는 좀 별개로 하고 결국에는 데이터 싸움. 인디애나는 명백히 오바 성향의 팀이다. 멤피스는 명백히 잘 달리고 오바도 잘 찍는 팀이다. 뭐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어야 언어반은 분석이 가능한 영역인데 이거를 좀 단숨에 그냥 토토한 일주일 차가 봐도 한눈에 그냥 이해가 쉽게끔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인디애나가 전반기에 29오바 22언더 2무효는 적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시겠지만 해외배당은 소수점이 없어요. 0.5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기준점은 동배당 기준점. 그래가지고 이 적특이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인디애나 홈에서 15오바 8언더 공동 2등 적어놨죠. 홈에서 오바를 가장 많이 낸 팀 공동 2등이다. 오바 내는 확률이 높은 팀. 무슨 말? 홈 경기 한정으로. 멤피스는 전반기 오바 랭킹 전체 2등입니다. 32오바 20언더. 딱 봐도 오바 압도적으로 많이 냈죠.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 오바 성향이 압도적이었다면 전체 1등으로. 참고가 되겠죠. 자,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으면 인디애나랑 멤피스 경기는 24년 12월 1일 여기 써져 있습니다. 멤피스가 홈에서 136대 121 멤피스가 마이너 오바를 시원하게 찍은 경기였는데 우선 이날 양 팀의 맞대결을 살펴보자면은 양 팀 모두 3점 성공률이 35% 미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장 없이 257점 클린하게 해고바가 떨어진 경기였단 말이죠. 멤피스는 팀이아2 52.7%를 기록했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이 무척 훌륭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디애나는 근본적으로 페인트존이 두터운 팀이 아니잖아요. 페인트존 수비가 좋다. 뭐 마일즈 터너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5번 자리 매치업에서 정말 수비가 좋은 디펜더다. 이런 얘기는 때려 죽어도 안 나오는 센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 멤피스의 자렌 잭슨 주니어 뭐 이런 빅맨 애들이 상당히 좋은 볼륨과 효율을 동시에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반면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8득점에 그치면서 굉장히 부진했던 날이었단 말이죠. 리바운드는 동등한 수준이었고 턴오버 관리가 더 잘 된 쪽은 멤피스 쪽이었습니다. 당시 이 양 팀의 페이스 수치는 이날 경기에서 108.5였단 말이죠. 저세상 템포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경기였는데 제가 이런 분석은 이 경기 한정으로만 좀 집중해서 분석을 진행했는데 개인 이 경기에서 이 12월 2일 경기에서 개인 선수 한 명마다 이 세부 지표를 살핀 경기였거든요. 개인 세부 지표 한 명 한 명. 이날 경기에서 메서린, 시아캄, 마일즈 터너, 할리버튼 4명이 개인 디펜레이팅 120 이상을 기록했고 유일하게 네마드만 낮은 디펜레이팅을 기록했습니다. 디펜레이팅은 낮은 게 더 좋은 겁니다. 또한 오비토핀, 워커 등 핵심 식스맨도 디펜레이팅이 120 이상을 기록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즉 인디애나에서 좀 주력으로 코트를 밟는 선수들이 다 멤피스의 공격을 대체로 못 막았다라는 겁니다. 한 명이 뭐 구멍이 있어가지고 걔가 계속 적극적으로 공략당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멤피스의 공격을 못 막았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멤피스가 136득점이나 기록을 했던 경기겠죠. 그리고 이날은 인디애나 원정 경기였죠. 그리고 당시 멤피스는 홈 4연전 일정에서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멤피스가 당시 홈 4연전을 모두 다 이긴 일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세도 좋았고 일정상으로도 인디애나보다 유리했던 일정이었단 말이죠. 인디애나는 올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평균 득점이 4.4점이 더 높고
팀이야2 3점 성공률도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후반기 첫 경기인 만큼 인디애나 역시도 무기력한 경기보다는 멤피스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좋은 야투율을 기록하는 경기. 기본적으로 템포는 빠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잖아요. 직접 맞대결 108.5죠. 인디애나건 멤피스건 언더보다 오바를 많이 내는 명백히 페이스가 빠른 팀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만 까고 보는 게, 이 픽은 일부러 안 적은 겁니다. 영상 1초만 보고 끄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로만 들으세요. 메인으로 오바만 보겠습니다. 저는 필라랑 보스턴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2번 있었고 1승 1패 2번 모두 오바였는데, 필라델피아는 전반기를 5연패로 마치면서 최악의 전반기를 보냈죠. 반면 보스턴은 3연승으로 마감했고 3번 모두 대승이었다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양팀이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2월 3일 날에 제가 이 경기를 아주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필라델피아의 3점이 매우 잘 들어가는 경기였지만 4쿼터 38대 16으로 4쿼터에만 22점 차로 지면서 대역전패를 당했던 이 필라델피아였죠. 이날 4쿼터를 경기를 보면서 야, 이런 구도가 나와버리나 하면서 제가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가 이날에 3점 성공률이 거의 근 50% 가까이 기록했던 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4쿼터부터 약간 거품이 꺼졌습니다. 3점이 좀 튕겨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4쿼터에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3점이 안 들어가니까 스페이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이드 공격이 불가피하니까 어찌됐건 거의 공격권에서 맥시한테 계속 공이 몰빵되는 그림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날에 테이텀이 일부러 맥시한테 매치업 붙었거든요. 테이텀이 기가 막히게 막더라고요, 맥시를. 그래가지고 이제 맥시도 계속 자유투도 못 뜯어내고 튕기기만 연락에 튕겨가지고 역전패를 당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날에 필라는 엠비드랑 폴 조지가 없었던 날, 결장했던 날이었단 말이죠. 보스턴은 프리차드가 결장했던 경기였고, 그리고 이날 양팀의 페이스 수치는 96.5였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였잖아요. 매우 느린 경기였으나 양팀 모두 3점이 매우 잘 터지면서 오바가 찍힌 경기였단 말이죠. 이 경기는 솔직히 결장 이슈가 제일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지금, 이거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초안 분석은 저 결장 이슈는 배제합니다. 2차 분석에서 결장 이슈는 다를 거고, 결장 이슈가 후반기 극초반이다 보니까 결장 이슈는 배제하고 분석을 진행합니다. 초안 분석은. 그러고 이 경기 중요한 게, 엠비드랑 폴 조지가 다음날 백투백 예정되어 있지도 않고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 눈치상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포르징기스가 엠비드랑 매치업에서 많이 약한 빅맨이거든요. 통산 엠비드와의 매치업에서 평균 득점도 17.4, 개인 야투 41%. 그러고 직전 이날 이 2월 3일날 맞대결에서 이 경기는 이 멤피스 경기랑 달리 필라델피아에 구멍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야부셀레입니다. 디펜레이팅을, 개인 디펜레이팅을 130 이상을 기록했었어요. 야부셀레랑 니키 카운실 이 두 명만 디펜레이팅 130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결국에는 야부셀레랑 니키 카운실 이 두 명이 주전으로 나왔던 이 두 명이 보스턴의 공격을 전혀 수비를 못했다라는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폴 조지랑 엠비드가 나오면 딱 이 두 명 자리를 메꿔줍니다. 리키 카운실 자리는 폴 조지가 들어가고 야부셀레 자리는 엠비드가 들어가서,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프렌 찍을 가능성이 높다. 프렌의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프렌의 언더. 필라 프렌의 언더. 애틀란타랑 올랜도 경기는 2월 여기 이거 적혀있으니까 이거 맞대결은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애틀란타가 역배승을 해낸 경기였죠. 저 2월 11일 날에. 이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6.5점인가 5.5점 차이로 언더가 났던 경기였는데, 3점 성률을 양팀 모두 나쁘게 기록한 날, 야투를 꼬라박은 경기는 아니었어요. 절대로. 이날의 애틀란타의 영입생들인 르버트랑 테렌스 맨이 매우 잘하면서 역배승을 좀 터뜨린 경기였고, 올랜도는 모처럼 반케로랑 바그너가
상당히 좋은 볼륨을 기록했지만 이 반케로가 뭐라고 해야 되죠? 개인 오펜 레이팅이 80대였습니다. 효율 자체가 매우 쓰레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랜도가 이 반케로가 솔직히 말해서 아시다시피 올랜도의 에이스인데 장기 부상을 당하고 복귀하고 나서는 전혀 뭐 1옵션 에이스답지 않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민폐급 그런 선수로 전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올랜도 경기는 후반기 초반을 좀 자세히 지켜봐야 돼요. 이게 반케로가 전반기 막바지에 정말 복귀하고 나서 정말 못했던 게 부상 뭐 아직 몸 상태가 돈치치 마냥 100%가 아니란 여파가 좀 딸려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반케로가 이 지금 7일 동안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정말 뭐 그러니까 이 경기랑 다음 경기가 좀 중요하겠죠. 올랜도는. 근데 결론적으로 이날에 그럼 반케로가 뭐 효율은 굉장히 나빴지만 오펜 레이팅은 80대를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나빴지만 결론적으로 이날에 에틀전에 올랜도가 팀 3점 성으로 40%를 기록했던 날이었습니다. 올랜도 치고는 40%면은 정말 잘 터진 경기였어요. 올랜도가 올 시즌에 대놓고 3점이 약점인 팀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3점 성공률 40%를 기록했으면은 정말 잘 터지는 경기였음에도 5.5점 차 언더가 났으면은 저는 또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만 보는 게 제일 낫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브루클린하고 클빌 경기는 전반기 막바지에 브루클린의 기세가 정말 좋았었죠. 결론적으로 전반기 막바지에 최근 7전 6승 1패를 거뒀던 브루클린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이 최근 10경기 1호바 9언더예요. 압도적인 언더 성향. 이것만 보시더라도 브루클린이 언더 랭킹 30개 팀 중에 3등이죠. 압도적인 언더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오바보다 언더를 근 2배 가까이 찍었고 근데 클블이 오바 전체 1등 팀이에요. 오바를 가장 잘 내는 팀, 가장 많이 내는 팀. 아무래도 공격력 1등 팀, 오펜 레이팅 1등 팀이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어느 반은 좀 어렵습니다. 브루클린 보면은 언더 가고 싶고 클블 보면 오바 가고 싶은 그런 경기예요. 어느 반은 솔직히 좀 버리는 게 맞고 자, 이 경기는 사실 브루클린이 전반기 막바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전반기를 마쳤고 그리고 홈 경기에다가 브루클린 플랜으로 몰려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긴 한데 자, 브루클린이 최근 전반기 막바지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던 이유는 수비였거든요. 오로지 수비. 최근 5경기 기준 브루클린 최소 실점 1등 팀입니다. 최소 실점. 그러고 상대팀 팀 야투 억제율 리그 2등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디펜스 부분에 브루클린이 제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기를 마쳤는데 저는 이게 약간 착시 효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브루클린이 최근 5경기 치른 팀들을 한번 보세요. 휴스턴, 워싱턴, 마이애미, 샬럿, 필라델피아. 자, 전반기 오펜 레이팅 순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휴스턴이 12등, 워싱턴 꼴찌, 마이애미 21등, 샬럿 28등, 필라 22등. 5팀 중에 4팀이 하위권이었어요. 그리고 클리블은 전반기 오펜 레이팅 1등 팀입니다. 브루클린이 최근 7전 6승 1패 위대했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 7전 중에 오펜 레이팅 10위 안에 드는 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상대팀 상대로 특유의 지공농구랑 에너지 레벨 넘치는 수비로 감당해냈던 브루클린이 공격 가장 좋은 팀 클블한테까지 통할까? 라는 저는 의구심이 매우 크게 드는 경기입니다. 클블은 올 시즌 그리고 3일 이상 휴식을 취하고 치렀던 경기가 5번 있었거든요. 5전 5승. 평균 득점 13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득실 맞은 자체도 플러스 2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쉬면 쉴수록 클블은 이상하게 뉴욕은 오래 쉬면 쉴수록 대략 마이너스였는데 클블은 오래 쉬면 쉴수록 기를 모으면 모을수록 더 대승을 해냈고 평균 득점도 올라갔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블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클블 시점으로 볼게요. 전지적 클블 시점으로 서브는 오바. 클블 오바 1등 팀 믿고
뉴욕하고 시카고 경기는 뉴욕이 전 시즌과 달리 엄청나게 오바를 잘 내는 팀으로 거듭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4등입니다. 오바 확률. 홈에서도 오바가 월등히 많고 시카고는 페이스만 빨랐지 대려 언더를 더 많이 냈어요. 그죠? 원정에서는 반반 뛰기 쳤고. 자, 근데 올 시즌 맞대결 두 번 모두 오바였습니다. 뉴욕하고 시카고. 그리고 시카고가 의외로 뉴욕 상대로 다 이겼어요. 시카고가 이상하게 뉴욕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이 이 전반기 막바지에 6연속 오바 찍었고 최근 10경기 8오바 2언더 찍고 있고 시카고도 최근 6경기 5오바 1언더. 양 팀 모두 최근 흐름은 명백히 오바 성향이 매우 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시겠지만 뉴욕은 굉장히 주전을 많이 갈아 넣는 팀이라서 저는 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 7일 동안의 휴식이 뉴욕이 굉장히 많이 달콤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이 굉장히 꽤 많은 상대 전적을 배제한 굉장히 높은 핸디 기준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이 이번 경기에 굉장히 고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13.5라는 매우 큰 핸디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오바를 좀 보고 싶은 게 시카고가 이상하게 뉴욕 상대로는 득점을 꼬라박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카고는 올 시즌에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팀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오바보다 언더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냈던 이유는 야투를 꼬라박는 경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시카고가 득점을 못 내서 결국에는 언더가 나는 그런 경기가 많았기 때문인데 시카고가 지금 상대 전적 라스어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상대로 최근 4경기 연속 야투를 꼬라박은 적이 없었잖아요. 저득점을 이뤄낸 적이 없습니다. 다 거의 120에 육박하는 수준의 득점력을 지금 4경기 연속 뉴욕전에 기록하고 있죠. 뉴욕은 사실 지금 시카고 지금 최근 수비 제일 못하는 팀이 시카고인데 뉴욕이 이 후반기 첫 경기에서 거기다가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득점력을 꼬라박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이 이거는 130까지도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시카고가 결국엔 얼마나 해주냐가 관건인데 저는 상대 전적에서 4번 연속 거의 120 가까이 찍었으면은 평균 득점으로 하면 120 후정 넘어가고요. 직전 맞대결만 해도 136점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카고가 최소 110은 넘겨준다라고 보고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뉴욕 마인 보겠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뉴욕 마인. 덴버랑 샬럿 경기는 샬럿 혼자 원정 백투백이 백투백 여파가 깔려져 있죠. 샬럿이 오늘 대단한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인정해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샬럿은 승리가 간절한 팀이 아니거든요. 대놓고 탱킹 행보를 걷고 있는 팀이잖아요. 이 서부 원정연전 일정입니다. 샬럿은 자 오늘 레이커스 서부팀과 원정 경기했죠. 그러고 바로 백투백으로 덴버 원정 경기 치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덴버전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서부 원정 경기만 5경기 남았습니다. 샬럿이 굉장히 후반기 처음 이 초반 일정 자체가 매우 지옥 일정이잖아요. 서부에서 계속 원정 돌아다니는 일정인데 이 백투백 덴버 전에 활약근의 힘을 꽉 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샬럿도 돌발 결장 이슈가 굉장히 많이 뜨는 팀이에요. 마크 윌리엄스, 라멜로 볼 이 두 명은 특히 요 주의 인물입니다. 얘는 특별 관리를 받는 애들이에요. 자이언 윌리엄스 마냥. 그래갖고 얘네 둘이 돌발 결장 뜰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물론 후반기 두 번째 경기를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최소 20-30%는 잠재한다라고 봅니다. 우선 핸디 기준점이 마이너스 14.5만원 좀 부담스럽긴 한데 홈 덴버는 워낙에 마이너를 잘 찍어주는 팀이기도 하고 홈에서 덴버가 제가 이거 데이터 정리하면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정말 이거 뭐 핸디 홈에서 승률 원정의 승률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홈에서 마인 성운을 4등인가 그랬어. 3등인가 4등인가 덴버가. 그래가지고 덴버가 홈에서의 덴버는 마인을 정말 잘 찍어주는 팀이라는 점이 첫 번째로 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샬럿이 백투백 여파가 혼자 딸려져 있는 것도 매우 큽니다. 올 시즌 백투백에서 2승 7패, 평균 득점 106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고 이날에 2월 2일 맞대결에서 라멜로 볼이 결장했던 경기였거든요. 이날에. 근데 마크 윌리엄스랑 마일즈 브리지스, 닉 스미스 이 세 명이 굉장히 잘한 경기였어요. 잘한. 그래가지고 덴버 상대로 3점 차로밖에 안 지면서 굉장히 순방한 경기였는데, 저는 이날의 덴버는 사실 평소보다 아주 안 되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를 실제로 본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날에 덴버의 3점 성공률이 18.9%였어요. 19%. 20%대가 안 됐습니다. 3점이 아예 안 들어가는 수준이었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덴버의 3점이 안 들어가서 3점이 이렇게 안 들어가 버리니 2점 슛 성공률도 당연히 떡락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싱이 아예 안 되니까 당연히 샬럿의 수비가 인사이드에 밀집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 들어가는 날이라서 그런 건데, 덴버는 홈에서 평균 팀 야투율이 평균 전반기에 최근 5경기, 최근 10경기 이런 게 아니라 이 전반기 통째로 홈에서 평균 팀 야투율 51.2%고 3점 성공률 40%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덴버가 야투를 또다시 꼬라박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백투백 여파 깔려진 샬럿 상대로는 야투 3점 37% 이상만 들어가고 팀 야투 50% 이상 기록하면은 많이 찍을 가능성이 실할 이상은 된다라고 봤습니다. 덴버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샬럿 경기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건 오바 때려 죽어도 못 가거든요. 언더 1등 팀이죠, 샬럿이. 자, 덴버가 홈에서 오바 랭킹 1등 팀이에요. 그러고 홈 원정 합쳐가지고 전체로는 오바 3등 팀이고, 이것도 아까 브루클린하고 클리블 경기랑 똑같잖아요. 덴버 시점으로 보면 오바 가는 게 맞고 샬럿 시점으로 언더 가는 게 맞는데, 덴버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어느 방면 패스할게요. 저는 이거 어렵습니다. 세난하고 피닉스 경기는, 자, 양팀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는데 104대 93 완전히 터무니없는 졸전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이 샌안토니오가 팀 야투 35%로 3점 성공률 18% 기록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특수한 경우였다라고 봐서, 저는 솔직히 피닉스가 올랜도 같은 팀도 아니고, 얘네가 진짜 수비가 정말 좋아가지고 샌안토니오의 팀 야투율을 35%로 묶었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안 들고, 샌안토니오의 그냥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전염병 걸린 것 마냥 마틴이가 한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샌안토니오는 전반기 29오바 23언더 여기 좀 적혀 있죠. 그리고 피닉스는 반반 뛰기입니다. 27오바 27언더. 얘는 딱 정확하게 반반. 오바가 무색무취 팀이고, 피닉스는. 샌안토니오는 그래도 오바 성향이 좀 더 진한 팀이라고 봐야겠죠. 홈에서도 오바가 좀 더 많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원정에서 18오바 9언더. 피닉스가. 자, 원정 경기 한정으로는 오바 3등입니다. 피닉스가. 언더보다 오버가 2배 많았죠. 저는 이거를 상당히 메리트 있게 봤어요. 피닉스가 홈하고 원정하고 완전 이중인격 차이로 완전 인격이 달라지잖아요.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최근 우선 전반기 막바지 피닉스가 최근 원정 경기에서 최근 10경기 8오바 2언더였어요. 그리고 5연속 원정 경기 5연속 오바 찍고 있고, 샌안토니오가 그리고 홈에서 득실 합이 229.5입니다. 229.9, 거의 230이라고 봐야겠고, 원정에서는 225예요. 대략 5점 정도가 차이가 나죠. 홈에서 득실 합이 유의미하게 상승을 하는 샌안토니오입니다. 홈에서 좀 더 오바 낼 가능성이 높은 게 샌안토니오라 봐야겠고, 피닉스도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원정에서 이런 압도적인 오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원정 피닉스입니다. 그리고 양팀이 최근 10경기, 전반기 막바지에 양팀 최근 10경기 보면은 둘 다 똑같이 평균 실점 120 이상이었습니다. 실점이 매우 많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양팀 모두 올스타 브레이크 쉬었다 그래도 수비력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실점 관리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바 볼게요. 피닉스 원정 오바. 저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틀하고 레이커스 경기는, 자, 이 경기는 오늘 레이커스가 보여준 꼬라지 보면은 당연히 포틀 프렌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거든요. 근데 저는 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토토라는 게 뭐 먹어도 보고 죽어도 보고 하면서 여러 느낀 건데, 레이커스 같이 딱 이런 경기 백투백으로 하잖아요. 오늘 샬럿 전에 야 얘네 오늘 뭐 17점 차 이렇게까지 이기고 있다가 이걸 샬럿 따위한테 14대 0 스코어링 런당하고 역전당하더니 이걸 지네. 돈치치 오늘 3점 8개 싸가지고 하나 넣었고, 9개 싸가지고 하나 넣었고, 그게 뭐야, 하치무라 8개 싸서 하나 넣었고, 야 이거 오스틴 리브스 완전히 감정 조절 못해갖고 퇴장당하고 앉았고, 이거 레이커스 완전히 이거 안 된다. 포틀 프렌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경기란 말이죠. 근데 이러고도 레이커스가 그냥 찢어버리는 경기가 나와버리는 게 토토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포틀 프렌은 좀 피하고 싶고 언더만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레이커스가 오늘 보여준 경기로는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못해요. 그러고 돈치치가 못하잖아요. 사실 레이커스 온 다음에 3경기 치러가지고 잘하는 경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다 못했죠. 그럼 지금 돈치치는 그냥 못하는 선수라고 치부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당장은. 그럼 돈치치는 또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얘는 지금 부상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반등 가능성을 볼 여지가 없잖아요. 돈치치는 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르브론이 이거 샬럿전하고 포틀전 2경기 중에 한 경기는 결정할 가능성 높다라는 기사는 애초에 뭐 한 2, 3일 전에 떴었었고, 그리고 르브론이 뭐 올스타전도 돌발 결장했을 정도로 지금 몸 상태가 뭐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이 포틀전에 르브론 결장하면은 레이커스 득점력 떡락합니다. 지금 레이커스 그나마 르브론이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는 포틀 프렌으로 여러모로 가리키는 경기이긴 해요. 레이커스가 근데 뭐 상대전적 5연승 찍고 있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전반기 막바지에 홈에서 6연승 찍고 나서 전반기 맞췄고, 이런 거는 다 포틀 프렌이 좀 더 유력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 레이커스가 백투윙 여파도 깔려져 있는데,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도 오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스틴 리브스가 퇴장당해서 레이커스가 진 거잖아요. 역전 당하면서. 근데 오스틴 리브스가 심판 판정에 납득 못하고 에어펀치 날린 다음에 1차 테크니컬 받고 2차적으로 뭐라고 욕을 해가지고 2차 테크 받고 퇴장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 욕 수위가 높았으면은 추가로 징계받습니다. 그러면 돌발 결장 뜰 수가 있어요. 오스틴 리브스도. 이런 점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지금 승패 핸디를 건드리면 무조건 포틀 프렘 건드리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도 언덕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르브론이건 오스틴 리브스건 뭐 결장할 여지도 있고, 뭐 포틀랜드가 레이커스 상대로 상성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레이커스 상대로 막 120득점, 130득점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 그래서 언더보는 게 결론입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침 조합표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거를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월 14일 건데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심판이 이렇게 좀 몇 오바 몇 언더, 심판 3명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몇 오바 몇 언더. 그리고 이 코멘트는 요 코멘트를 이걸 해외배당 변동사항 이렇게 바꿔야겠다. 헷갈리지 않게. 이 해외배당 변동사항 이 탭에는 해외배당이 어떻게 바뀌었다 라는 거를 적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뉴올리언즈 마인으로 몰렸다, 뭐 오바로 몰렸다, 이런 거를 그냥 알기 쉽게 적어 놓는 부분이고, 자, 이거는 뭐 돌발 GTD라든지 뭐 돌발 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을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에 르브론이 갑자기 새벽 한 11시에 회색깔 GTD로 변경됐다. 그러면 뭐 르브론 돌발 GTD 뜸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겁니다. 그러고서 뭐 르브론 결장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 건드리는 게 나은, 뭐 이런 식으로 이 배팅라인은 적는
그거고. 그러니까 2차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녹화한 1차 영상은 그냥 뭐 평소처럼 제 생각과 뭐 이런 걸로 분석을 진행한 거고, 2차 영상은 제 생각도 분명히 한 50%는 가미가 되지만 나머지 50%는 해외 배당, 그리고 심판, 성향 이런 걸로 종합적인 거를 좀 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장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내시경.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